안녕하세요, 준성입니다. 드디어 제 책이 나왔습니다. 미국 주식 2배로 투자하라. 정말 제가 출간을 한 건지 출산을 한 건지 모를 정도로 감동입니다. 여기 보시면 저자의 준수성가라고 나와 있고 제 프로필 사진이 이렇게 나와 있죠. 저는 이 책의 집필 제안을 구독자 5,000명이었던 21년 6월에 제안을 받았습니다. 그 제안을 받았던 당시를 떠올려보면 정말로 많은 결심이 필요했습니다. 유튜브에 업로드할 영상을 만드는 것과는 깊이부터 차이가 나는 완전히 새로운 도전이었죠. 훨씬 더 정교하고 완결성 있는 구조와 논리가 요구되는 일이었습니다. 저는 제가 위대한 투자자라고 생각하지도 않고요. 저를 증명할 업적이 당시에 준비되어 있던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그다지 유튜버라고 불릴만한 사람이 될 생각도 없었죠. 대학 시절부터 브이로그 찍다가 제가 자수성가하는 모습을 담으려고 했던 그냥 기록용 채널이었어요. 아마 거절하려고 했다면 거절할 수 있었을 겁니다. 그랬다면 편했을 거예요. 코로나 확진자가 늘어날수록 업무량도 복리로 늘어나는 상황에 밤새 야간 근무하고 나서 퇴근해서 집필하다가 쓰러질 필요도 없었을 거고요. 정말 좋아하는 게임과 만화도 쌓아둘 필요가 없었겠죠. 아니면 작정하고 유튜브에 더 집중해서 채널을 키웠을지도 모릅니다. 알고리즘이 밀어줄 때 업로드를 쉬지 않고 해야 더 잘 되거든요. 어쩌면 유튜브도 그냥 그만뒀다면 더 편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조정과 하락장이 있을 때마다 찾아오는 악플에 대해서 불쾌감을 느낄 일도 없었을 거고 굳이 했던 말을 지키기 위해서 내면의 유혹과 불안에 저항할 필요가 없었을 겁니다. 제가 얼굴도 계좌도 공개되지 않은 사람이었다면 언제든지 매도해서 마음 편해질 수 있었을 거예요. 실제로는 눈이 돌아가서 거기에 투자했을 뿐이고 불안해서 손절했을 뿐인데 합리화하는 것도 편했을 겁니다. 언제든지 눈치 보지 않고 손바닥 뒤집듯이 말을 바꾸면서 도망칠 수 있었을 거예요. 하지만 저는 정말로 성공한 투자자가 되고 싶었습니다. 정말로 되고 싶었죠. 그래서 오히려 저는 집필 제안을 받아들이기로 했습니다. 당시에는 책의 형태를 목표로 삼지는 않았지만 어떻게든 저의 투자 논리와 방법을 정리할 필요를 느끼던 참이었습니다. 하락장일 때마다 흔들릴 때마다 읽을 수 있는 글귀가 정돈되어 있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지금도 저는 제 영상을 보면서 초심을 잃지 않고자 노력하고 있지만 아무리 힘들다고 해도 모든 영상을 정주행할 수는 없는 노릇이거든요. 그래서 저 혼자 제가 보기 위한 글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아마 저한테 집필 제안이 없었다면 블로그를 운영했을지도 모르겠네요. 그래서 이 책은 사실 금전적인 책팔이, 강의팔이를 적으로 나온 게 아닙니다. 물론 출판사와 함께 이렇게 책으로 나온 이상 상품이 된 건 맞지만요. 구독자 5,000명을 겨우 넘긴 시점에 제안을 받은 제 책에 무슨 판매량을 기대했겠습니까? 그저 진정으로 성공한 투자자가 되고 싶었던 청년이 마음이 흔들리고 하락장이 올 때마다 자신의 투자 논리와 근거를 잊지 않기 위해 정리한 것에 그 초심이 있습니다. 실제로 저와 함께 목차를 보시면 알 겁니다. 모든 책들은 프롤로그와 목차만 보아도 어떤 내용인지 예상할 수가 있잖아요. 잘 보시면 전혀 사적인 이야기가 없습니다. 내가 말이야 그때는 이렇게 해서 저렇게 얼마를 벌었다. 내가 이렇게 대단하다. 이런 얘기가 전혀 없습니다. 저 자신이나 저의 투자 방식을 좋아 보이게 포장할 생각이 없는 거죠. 그냥 순수하게 왜 지수조정 레버리지 ETF로 장기 투자를 해야 하는지 그리고 진짜로 할 수 있는 게 맞는지 300페이지 내내 그것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너무나도 정직한 제목이죠. 결국 인덱스 펀드에 장기 투자하라는 내용으로 귀결되는 모든 주식을 소유하라와 비슷한 느낌이 드실 겁니다. 준수야 그래봤자 QLD 사라는 거 아니냐.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 저는 QLD도 TQQQ도 다 긍정합니다. 다만 몇 배로 투자할 것인가에 대해서 이 책이 정말 구체적으로 도움을 줄 거라고 생각을 해요. 레버리지 장기 투자를 이미 하고 계신 분들이나 앞으로 할 계획이 있으신 분들 아니면 관심이 있으신 분들 그리고 레버리지를 하지는 않더라도 지수 추종으로 투자하고 계신 분들이라면 충분히 읽을 가치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면 제 책은 시장을 이기는 패시브 투자를 다루고 있기 때문이죠. 특별히 매매 전략을 세우거나 시황을 분석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장기 보유하는 것으로 시장을 이길 수 있는 투자를 이야기하고 있죠. 어떤 자산을 어떤 국가를 어떤 종목에 투자해야 할지 차례대로 짚어주면서 수렴하듯이 진행하고 있습니다. 일단 한국 자산의 수익을 비교를 하고요. 미국 자산의 수익도 비교하고 자산별 연간 수익률까지 비교를 한 다음에 탈조선해야 되는 이유들을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왕이면은 이렇게만 해도 무조건 평균을 할 수 있는 인덱스 펀드로 투자를 하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왜냐하면 개인 투자자 다수는 시장을 이기지 못하고요.
영원한 우량주도 없습니다. 그리고 기간에 따른 S&P 500의 수익률 빈도를 이렇게 정리를 했는데요. 장기 투자하면 누구나 손실 확률을 0%로 만들 수 있거든요. 지수 추종 ETF로 장기 투자를 하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수 추종 ETF는 사람들이 알아도 잘 안 해요. 왜 그런지 이야기를 하고 있죠. 시장 평균 수익은 시시하다는 의견도 있고요. 지수 추종은 재미가 없다는 얘기도 있고, 기대 수익이 만족스럽지 못하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 자신도 지수 추종을 하지 않을 수가 있다고 이야기를 하면서 지수 추종을 벗어나야만 시장 평균을 이길 수 있는 건 아니다. 처음부터 시장을 이기는 지수에 투자하라고 합니다. 미국에는 다양한 지수들이 있습니다. 저는 그것들에 대해서 차별화가 안 되는 지수, 너무 신중한 지수, 가장 관대한 지수 이렇게 보고 있는데요. 이 중에서 왜 시장을 이기는 지수가 시장을 이길 수밖에 없는지 그 이유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안정성 때문에 다른 지수를 선택하는 것에 대해서는 경제위기 앞에서 최대 낙폭이 평등하다는 점을 밝히면서 다 허상이다. 안정성 때문에 기대 수익을 포기하는 거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죠. 그리고 나서 이제 지수 추종 레버리지 ETF에 투자해야 될 당위성을 설명하면서 어떤 원리로 자기 자본을 초과하는 손익이 만들어지는지, 그리고 빚 걱정 없이 레버리지를 쓸 수 있는지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지수 추종에 장기 투자하는데 레버리지를 접목하면은 훨씬 더 많은 수익률을 얻을 수 있다는 점을 백테스트로 보여드리고 있고요. 지수 추종 레버리지 ETF의 상장 폐지는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는 점도 설명을 드리고 있습니다. 제도적으로도 그렇고요. 확률적으로도 그렇습니다. 그리고 지수 추종 레버리지 장기 투자는 하락을 했어도 결과적으로 벤치마크가 우상향을 했을 때 누적된 수익금으로 인해서 더 많은 수익금을 가져갈 수가 있는 투자입니다. 그 말은 지금의 2배, 3배의 변동성은 미래에 겪어야 될 변동성을 끌어온 것과 다름없다는 거죠. 내가 조금이라도 건강하고 젊고 버틸 수 있는 여력이 있을 때는 이런 변동성이 사실 일상생활에 지장을 주는 만큼의 액수로 투자하지 않았다면 얼마나 마이너스가 되든 간에 당장의 생활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내가 한 살이라도 젊을 때 변동성을 왕창 끌어다가 미리 겪고 장기 투자를 이미 해놨다면은 마이너스 80% 돼도 같은 기간 1배로 투자했던 것보다 더 많은 수익금을 기대할 수 있다는 거죠. 오히려 어떻게 보면은 불확실성을 제거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런 점에서 누적된 수익금 자체가 경제적 해자로 작용한다는 차별화된 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매수하고 장기 보유만 하면 되기 때문에 이게 어울리지 않더라도 할 만한 가치가 있다고 마무리를 하고 있죠. 그리고 횡보하면 녹는다는 것은 과장되어 있다. 이 부분은 제가 유튜브에서 영상으로 준비해드린 적이 있는데 이 책에서도 그대로 만나보실 수가 있어요. 그때 보셨던 자료들이 그대로 들어가 있습니다. 되게 반가운 차트들과 자료들이 있죠. 영상보다는 책이 편하신 분들에게는 이쪽의 내용이 이해하기가 쉬울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지수 추종 ETF의 이해와 활용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레버리지 배율을 조절할 수가 있고요. 수익성을 포기하지 않고 현금 비중을 확보할 수 있다는 점, 그리고 레버리지 ETF의 손실이 생각보다 적게 나타난다는 점을 보여드리면서 레버리지를 써야겠다면 대출을 하는 것보다 이렇게 레버리지 ETF로 하시는 게 더 낫다는 점을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금이 없어도 매수로 대응할 수가 있죠. QQQ에서 QLD로 갈아타고 QLD에서 TQQQ로 갈아타는 겁니다. 그리고 저는 이해, 활용에 대해서 말한 거는 심리적인 저항감을 낮출 수 있다는 점에서 다루고 있지만 실제로도 활용할 수는 있는 방법들입니다. 참고하셔서 각자 맞는 방법으로 투자를 하시면 도움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결론에 해당하는 3장인데요. 여기서는 과거의 최적 레버리지를 백테스트로 알아보고요. 그 다음에는 미래의 최적 레버리지를 알아봅니다. 이 부분은 몬테카를로로 하고 있어요. 제가 방법도 투명하게 공개를 해놨기 때문에 정말로 나는 검증을 해야 속이 후련하다 하시는 분들은 따라서 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몬테카를로 결과를 바탕으로 최적의 레버리지를 제시를 하는데 결과도 잘 정리가 되어 있고요. 읽는 방법도 설명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실제 사례를 통해서도 비교를 해드리고 있죠. 그리고 오늘을 몬테카를로 결과로 본다면 어디에 위치해 있는지 나스닥 지수의 확률상 적정성을 판단할 수 있는 준수 지수에 대해서도 나오고 있습니다. 미래에 대한 적정 수치 예상도 제시를 하고 있고요. 과거에 대한 기록들도 다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해골물 마시지 않으려면 비용도 고려해야 된다고 하는데 세금까지 고려했을 때 변동성은 더 많이 겪으면서 실제로는 비용 때문에 기대 수익이 내려가게 되어 있거든요. 세금을 적용했을 때 어떤 식으로 결과가 달라지는지도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최적 레버리지 결론도 내고 있죠. 미국 주식 2배로 투자하라고요. 아마 제 채널을 통해서 이미 아시는 내용들이라고 하면 이렇게 잘 정리된 자료들을 소장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가치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마치면서 한 말씀 드리자면 사실 레버리지 장기 투자는요. 단순하기 때문에 누구나 시작할 수는 있지만 끝까지 가는 게 쉬운 일은 아니에요. 아마 변동성의 파도에
초기의 투자 논리와 근거들이 휩쓸려가면서 떠내려가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를 바로 잡아줄 교과서이자 바이블이 그동안 없었어요. 서점에 가서 레버리지 ETF에 대해 다룬 책들을 살펴보면요, 그 방향성에 대해서 아쉬움이 참 많았습니다. 만약에 여러분들 중에서도 레버리지 ETF 장기 투자에 대해서 풀리지 않는 의문과 그리고 해소되지 않은 갈증이 있으시다면 미국 주식 2배로 투자하라가 도움이 될 거라고 확신합니다. 오늘도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